주행의 중개사TV 김대회 중개사TV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중개사법 3번 문제를 풀어드립니다. 자, 중개사법 3번 문제는 민법하고도 아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민법에서도 한 문제 나오고 중개사법에서도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명의신탁 약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명의신탁 약정에 관한 문제는 먼저 세 가지 유형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세 가지 유형을 생각하시고 이게 문제가 어렵다 생각하시면 얼른 통과를 하셔야 되는데 민법에서도 나오고 중개사법에서 나오니까 가능한 한 통과하지 말고 한번 꼼꼼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명의신탁 약정이란 것은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을 말합니다. 자,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자, 국회의원 손혜원 국회의원 손혜원이죠. 자, 민주당 국회의원 손혜원 국회의원 목포에 투자를 하면서 자, 자기 어떤 조카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 명의를 했다 이거죠. 자, 이런 것을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라고 그럽니다. 자기가 소유하면, 자기가 토지를 매매하면, 부동산을 매매하면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것이 부동산 실명제법입니다.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가지고 등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등기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그 형벌로도 처벌을 받습니다. 자, 중개사법에서 언제나 나오고 민법에서도 나옵니다. 자,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을 명의신탁 약정에 관한 문제라고 그럽니다. 자, 명의신탁 약정이라는 것은 등기를 너에게 넘겨주는 대신 어떤 부동산의 그 소유는 내 거다는 자기들끼리 어떤 모든 이상한 약정이 있겠죠. 그 약정을 통과해서 명의신탁 약정이라고 그럽니다. 등기를 넘겨주는 근거에 관련된 약속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야 소유권을 부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당사자들끼리 맺었던 어떤 명의신탁에 관련된 약속은 인정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약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무효라고 해야 되는 무조건 무효. 명의신탁에 관련된 근거되는 약속은 인정하지 않는다. 계약서 자체가 무효니까 약속을 지킬 의무가 없죠.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은 항상 무효가 됩니다. 자, 매도인이 알았건 몰랐건 관계없이 명의신탁 약정에 관련된 계약은 무조건 무효라도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명의신탁 약정을 소유권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기재할 수 있게 약속하는 유형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명의신탁 약정은 등기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기재할 수 있는 약속은 유형은 몇 개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자, 당사자들끼리 하는 명의신탁 약정,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이름을 집어넣는 것을 3자간 명의신탁 약정,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약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돈만 투자하고 네가 내 돈으로 직접 계약하고 너 이름으로 등기해라. 계약형 명의신탁 약정,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놓치면 안 돼요. 양자간 명의신탁 약정, 중간 생략형 3자간 명의신탁 약정, 그 다음에 계약형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3번에 자, 어떤 유형의 명의신탁 약정인지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자, 문제를 읽겠습니다. 2020년 10월 1일 갑과 을은 갑 소유의 토지에 관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갑과 을이 계약 당사자가 됐죠. 갑은 매수인, 을은 갑 소유니까 갑은 매도인, 을이 매수인이죠. 자,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입니다. 자, 을과 병이 또 나왔죠. 을과 병, 매수인 을과 병은 농지법상 농지 소유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을이 매수했으니까 을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농지를 샀는데 자기가 농지 소유가 제한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앞으로 등기가 안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병하고 어떤 약속을 했다 이거죠. 이 명의신탁 약정하면 밑줄 끊고 이건 무조건 무효로 가야 됩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어떠한 경우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된다. 그 후 갑은 매도인은 을의 요구에 따라 을이 이제 요청했겠죠. 내가 샀는데 병 이름으로 등기 좀 해주게 계약서를 병 이름으로 씁시다 하고 이렇게 다양한 약속을 했겠죠. 자, 그래서 매도인은 돈만 받으면 되니까 을의 약속을 대부분 받아줍니다. 이럴 때 이제 알면서도 받아주면 서로 간에 처벌을 받습니다. 그 후 갑은 을의 요구에 따라 병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맞춰 주었답니다. 이 병은 돈 주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등기만 자기 앞으로 가졌다 이거죠. 이걸로 해서 서로 간에 약속을 했던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무효고 병이 돈 주고 사지 않고 이름만 들어가 있죠. 그래서 병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와도 이 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이 등기는 무효니까 아직도 소유권은 실질상 매도인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돈을 받았어도 자, 등기가 정상적으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를 다시
정상적으로 넘겨야 할 의무는 여전히 갑이 갖고 있습니다. 매도인이. 그래서 매도인도 처벌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병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줬다 해도 수험생은 병은 돈 주고 안 샀네. 그래서 병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네. 그리고 을하고 병 간에 자기들끼리 맺었던 어떤 약속, 명의사 약정 이 계약서도 무조건 무효네. 유일한 계약서가 유효인 것은 매매계약 자체의 계약은 유효입니다. 매매계약 자체의 계약은 유효인데 그래서 매도인은 을한테 등기를 넘겨줘야 하는데 병한테 등기를 넘겨줬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병 이름으로 된 등기는 무효고 또 매수인과 병끼리 맺었던 명의신탁 약정 야 이건 원래 내 거니까 내 걸로 계속 어떤 하자 하는 약속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유일한 계약 유효가 매매계약에 관련된 것만 유효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아주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자, 그 사정을 아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토지를 살려는 매수 의뢰인에게 이런 것을 설명할 때 옳은 거, 자, 이런 것은 의미 없는 문장입니다. 명의신탁 약정에 관한 문제로 옳은 거,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3번의 유형은 어떤 유형입니까? 명의신탁 약정의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약정이라고 그럽니다. 세3이 나왔죠. 세3이 나오니까 제3자 간 명의신탁 약정, 중간 생략형. 원래 매수인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생략하고 새로운 사람을 집어넣었죠. 등기해달라고. 돈도 안 준 사람, 돈도 실제 매수하지도 않는 사람, 병 이런 것을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약정이라 그럽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옳은 거 고르라는 거 아주 쉽죠. 알고 나면 아주 쉬운 겁니다. 명의신탁 약정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만 반드시 잊어먹으면 안 돼요. 양자 간 명의신탁, 세 사람이 나왔다, 3자 간 명의신탁, 이것을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돈을 내가 투자를 하고 네가 내 돈으로 다 계약을 해라. 계약형 명의신탁 약정 이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만 알면 되죠. 자, 문제는 3자 간 명의신탁 약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기억 갑은 누군데? 매도인이요. 매도인이 병 이름으로 병은 돈 주고 산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름만 빌려준 사람이에요. 자, 병 명의로 맞춰준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입니다. 요 병이 실제 사지 않았으니까 병 이름으로 등기가 나왔다 해서 요 등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다. 자, 그런데 명의신탁 약정은 어떤 유형이든 병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 자체로는 무효인데 병이 이 소유권 이전 등기로 모르는 제3자한테 알았던 제3자든 모르는 제3자든 소유권을 다시 전매를 했습니다. 전매를 하는 순간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알고 샀든 모르고 샀든 병이 원래 무효인데 하고 알고 샀든 모르고 샀든 제3자 다시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면 그 등기는 무조건 유효가 돼버립니다. 자, 이것은 자 갑하고 을을 무조건 보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국가가. 그래서 계약을 다시 일으킨 사람은 무조건 유효입니다. 유효. 그래서 이것을 사는 사람들은 명의신탁 약정이 되네 안 되네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사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당사자들끼리 무효고 처벌을 받는 거지 제3자 선의 악이 불문하고 어떠한 유형이든 제3자가 들어왔다. 그럼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등기는 유효해요. 자, 이런 것 때문에 명의신탁 약정이 어렵다 그러죠. 그래서 한 번 더 외우는 겁니다. 당사자들끼리는 돈 주고 사지 않았기 때문에 병 이름으로 맞춰진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로 가야 됩니다. 유효가 아니라 무효로 가야 된다. 자, 니은, 을은 실제 돈 주고 산 사람이죠. 돈 주고 산 사람이 병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돈에 대한 실질적인 금전에 대한 반환 청구권입니다. 어떤 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권. 병이 뭔 이득을 얻었습니까? 병은 이름만 빌려줬어요. 이름만. 자기가 을 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 자, 병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없죠. 자, 자기가 돈을 줬죠. 자기가 갑한테 돈을 주고 등기만 병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병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돈을 먹은 것이 없어요. 등기만 해놨다 뿐이죠. 또 제3자한테 아직 팔지도 않았어요. 제3자한테 팔았을 때 어떤 부당이득이지 매매대금하고는 아무 관계없죠. 매매대금의 부당이득 반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은 이름만 빌려주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을은 병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거죠. 이것을 행사할 수 없다 이거죠. 병은 이름만 들어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 근데 해서 을은 또 병을 상대로 직접 등기를 자기한테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등기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어요. 왜? 자기는 이미 그 등기를 한 적도 없죠. 자, 매도인이 병 내한테 잘못했구나. 병 내한테 등기 간 게 미안하다. 잘못됐다 하고 다시 매도인한테 돌려달라.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병을 상대로 소유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을은 병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죠. 자, 그래서
자, 니은도 틀렸습니다. 을은 병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로 가야 돼요. 자, 근데 디귿은 그럼 매수인은 이제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등기를 내 앞으로 하고 싶다 이거죠. 자, 이럴 때는 을이 직접 병한테 등기 말소를 청구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등기를 한 적이 없죠. 그리고 자기는 을한테 어떻게 말할 권한이 없어요. 자, 누구한테 말해야 되냐면 매도인한테 말해야 됩니다. 매도인한테 산 건 사실이니까 매매 계약은 유효니까. 그래서 매수인은 자, 매도인의 이름으로 매도인을 대리해서 갑을 대위해서 병 이름으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대위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또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매도인 스스로 병 이름으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만이 병한테 등기 잘못 갔네. 자, 다시 원상태로 하고 싶다. 실제 산 사람한테 등기를 주고 싶다 하고, 매도인이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매도인이 이 행사를 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매수인이 갑을 대위해서 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로 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 제3자간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약정으로서 명의신탁 약정이 나오면 무조건 무효다. 하지만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죠. 그리고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고 실질적으로 돈 주고 사지 않는 병 이름으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입니다. 자, 병 이름으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고 기억이 틀렸죠. 또 니은은 자, 등기만 이름만 빌려준 사람한테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죠.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매수인은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고 싶으면 다시 자, 갑을 대위해서 매도인을 대위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거고, 자, 실질적으로 갑만이 병 이름으로 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을이 직접 말소를 청구하면 틀려요. 갑을 대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옳은 것은 디귿 문장만 정답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이고, 자, 명의신탁 약정에 비교해서 자, 등기형 명의신탁 약정, 이전형과 중간 생략형, 계약형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고 그랬는데 반드시 세 가지 유형을 구별해야 돼요. 명의신탁 약정의 유형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이전형, 당사자 간 명의신탁 약정, 그 다음에 제3자 간 명의신탁 약정, 중간 생략형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계약형 명의신탁 약정,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이라는 것은 자기들끼리 하는 약속, 근거되는 계약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어떤 근거되는 약정은 무조건 무효예요. 어떤 경우든. 그 다음에 물권 변동 효력도, 소유권의 효력도 양자간 명의신탁이든 중간 생략적 명의신탁이든 자기가 실질적으로 주인이 아니죠. 등기가 됐다 해서 소유권 등기가 유효가 아닙니다. 자, 물권 변동 효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형 명의신탁은 자기가 남의 돈이든 자기가 직접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형 명의신탁만큼은 물권 변동 효력이 유효입니다. 물권 변동 효력이 유효고 소유권이 인정된다 이거죠. 계약형 명의신탁만. 그 다음에 소유권의 기속이죠. 그래서 소유권은 여전히 신탁자, 자, 준 사람한테 있습니다. 등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간 생략형도 여전히 파는 사람, 매도인한테 소유권이 있습니다. 왜? 병 이름으로 소유권이 같다 해서 그건 정상이 아니니까 매도인이 여전히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고, 계약형 명의신탁은 수탁자라는 것은 돈을 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수탁 부동산의 반환 청구. 자, 부동산의 반환 청구도 자, 줬으니까 이전형도 진정명의 회복으로 가능합니다. 중간 생략형은 매도인이 직접 달라고 해야 됩니다. 매도인이 안 하면 매도인을 대위해서 소유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형은 이미 정상적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자, 횡령죄는 어떠한 경우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상 횡령죄는 어떠한 경우도 성립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등기만 빌려준 사람이 제3자한테 팔았다 해서 이거 횡령죄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 그것을 맡겼던 신탁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등기를 누구 이름으로 해달라고 부탁한 사람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등기된 이름으로 제3자 선의 악이 불문하고 팔았다 해서 이게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도 수탁자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3자 보호, 무조건 보호합니다. 자, 선의 악이 불문하고 제3자가 이 등기된 사람한테 무조건 사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명의신탁 약정은 선의 악이 불문하고 제3자에게 넘어가면
제3자는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명의시타 약정의 비교 꼼꼼히 읽어봐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명의시타 약정에 관한 문제,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3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반드시 놓치면 안 돼요. 이전형 명의시타 약정,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약정, 계약형 명의신탁 약정. 자, 이번 문제 중개사법 3번 문제는 자, 3자 간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약정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을은 매수인은 자, 매도인을 대위해서 매도인의 이름으로 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원래 매도인이 등기를 잘못해줬다, 미안하다, 원래 매수인에게 등기를 줘야겠다 하고 매도인이 자, 병 이름으로 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매도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3번 디귿만 맞는 문장으로 갑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니까 반복해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